절대 한국에 가서 공부하지 마라. 미국 교육 시스템이 훨씬 좋은데 왜 굳이 한국에 가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한국에 가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부를 향해 쓴소리를 계속 날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리이고 미국인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어릴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저는 그때 겨우 8살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벌어지는 긴장감은 어린 제가 봐도 느껴졌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큰아빠, 아빠, 할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큰아빠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아빠한테는 친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를 친아들처럼 키우셨대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항상 큰아빠 의견을 따르곤 했었는데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꺼낸 후로는 달라졌더라고요. 제임스, 넌 미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 안정적인 직장에다 메리도 있는데 굳이 한국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큰아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던 게 기억나요. 형님, 전 영어 선생님으로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육열도 대단하다고 하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녁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여보,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대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힘들었대요. 큰아빠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한국에 가려고 하니? 라면서 아빠의 결정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한국행 이야기만 나오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커졌다고 해요. 엄마는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메리야, 우리 방에서 책 읽자면서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큰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아빠는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아빠는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아빠와 저에게 자식처럼 집착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아빠가 정말 용기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큰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정한 건 아빠에겐 정말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메리야, 우리 한국 가서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자 하시던 모습이요. 제가 9살 되던 해 여름, 우리 가족은 엄마의 친척을 만나러 러시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난다며 무척 설레하셨죠. 하지만 그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어요. 여행 첫날,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아빠가 잠깐 짐을 내리는 사이에 엄마의 캐리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안에는 여권이랑 현금,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제임스, 어떡하죠? 여권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죠. 도둑을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러시아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불안했어요. 밤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고 항상 조심조심 다녀야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더 확신하셨대요. 제임스, 우리 메리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요. 거기는 정말 안전하대요. 애들이 새벽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학생들이 밤늦게 학원을 다녀도 안전하다고 해요. 하지만 큰아빠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제임스, 내가 명문대를 나와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니? 메리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남아야 해.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큰아빠께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형님, 전 메리를 위해 한국으로 가려는 겁니다. 미국도 좋은 나라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총기 사고도 있고 메리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아빠의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제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거였더라고요.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늘 감탄하셨어요. 메리야, 봐봐. 저기 여자애들이 밤늦게도 학원 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부모님은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셨대요. 제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문화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쁜 경험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큰아빠는 마지막까지 제임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처음으로 큰아빠 말씀을 거절하셨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식당으로 갔어요. 엄마가 드라마에서 보고 꼭 먹어보고 싶다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테이블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착착 놓이는 거예요. 메리야, 이게 김치란다. 엄마가 빨간 음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무 매워 보여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몰래 물에 씻어서 먹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일이에요. 하지만 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뜨끈한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는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연신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 라며 좋아하셨죠. 가장 신기했던 건 밤거리였어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가게들도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보, 저기 봐요. 여고생들이 저렇게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다니네요. 엄마가 감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지하상가였어요. 물건들이 그냥 밖에 진열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이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뉴욕이었으면 하루도 못 버틸 거야. 라고 하셨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고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한국은 마치 밤에도 안전한 놀이터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장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트럭에서 생선 2묶음에 10,000원 하고 외치시는데 그 옆에서는 닭꼬치랑 핫바를 파시고 거리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빠는 모든 게 신기하다며 이것저것 사주셨죠. 우리 가족은 첫날부터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엄마는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좋다고 하셨고 아빠는 이런 나라에서 메리가 자란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비록 김치는 물에 씻어 먹었지만 다른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 떡볶이랑 순대는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죠. 지금도 그때 처음 먹어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메리야,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지?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처음 한국 학교에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교실에 들어섰는데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선생님께서 새로 온 메리를 환영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메리라는 제 이름만 겨우 알아들었어요. 안녕.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아는 한국말의 전부였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죠. 그때 김 선생님이 제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매일 방과 후에 저를 불러서 한국어 단어를 10개씩 가르쳐 주셨거든요. 메리야, 오늘은 친구, 학교, 공부, 밥, 물 이렇게 배워볼까? 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밤늦게까지 단어를 외웠죠. 책상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화장실 거울에도 단어장을 붙여놓고 심지어 저녁 먹을 때도 단어장을 보면서 먹었어요. 메리, 밥 먹을 때는 좀 쉬자. 엄마가 그러시면 저는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죠. 한 달 뒤, 처음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비록 나 배고파 급식 맛있다 정도의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때의 기쁨은 정말 컸어요. 친구들도 제가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6학년이 되었을 때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편해졌어요. 엄마가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하다가 웃곤 했죠. 더 신기했던 건 한국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풀고 급식 시간에도 단어를 외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았어요. 메리야, 우리 PC방 갈래? 처음 친구들이 PC방에 가자고 했을 때는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가보니 그냥 학생들이 모여서 게임하고 간식 먹는 건전한 공간이더라고요. 노래방도 처음엔 낯설었어요. 미국에선 노래방이 어른들만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메리 노래 진짜 잘한다. 친구들이 제가 부른 노래를 칭찬해 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노래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었죠.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일기를 쓴 날, 선생님께서 제 일기를 반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셨어요. 메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적응했구나.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었구나 하고요. 이제는 오히려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어색할 때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큰아빠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공항에서 뵈었을 때 큰아빠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죠. 아마도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제임스, 메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 또 학교 총기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큰아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공부방으로 큰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이건 제가 푸는 수학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워요. 한국은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영어 작문 숙제와 과학 보고서도 있었죠. 큰아빠는 제 공부를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메리야, 이걸 다 이해하고 있니?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친구들은 놀면서도 공부해요. 코인 노래방 가서도 문제집 풀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큰아빠는 제 공부 기록장을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하위권이었는데 이제는 반에서 상위권까지 올랐거든요. 큰아빠,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양쪽 나라 말도 다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조용히 1교시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체육대회도 하고 급식도 다 같이 먹으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요. 여기선 밤늦게 학원 다녀도 안전하고 지하철에서 졸아도 아무도 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도 이상한 일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큰아빠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메리,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저는 제 책상 앞에 붙여둔 시간표를 보여드렸어요. 학교 수업부터 방과 후 활동, 친구들과의 스터디 모임까지. 빽빽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였죠. 큰아빠, 저 정말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큰아빠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때 큰아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빠는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한국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큰아빠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특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앞자리에서 한 학생이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옆에는 비싼 노트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메리야, 저걸 봐.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구나. 큰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신기해하신 건 제 학교 생활이었어요. 아침 일찍 등교해서 자율학습하는 모습,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감탄하셨죠. 우리 학교는 다들 열심히 공부해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1등한 친구 공부법을 다 같이 공유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큰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큰아빠, 우리 학교는 정말 안전해요.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하고 수상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죠. 어느 날은 제가 친구들과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큰아빠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혼자 다니니? 큰아빠, 여기는 괜찮아요. CCTV도 많고 길에 경찰도 자주 순찰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앱도 있어요. 며칠 뒤 학교 수업 참관하는 날이 있었어요. 큰아빠는 제가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메리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줄은 몰랐구나.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큰아빠의 눈물을. 큰아빠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메리야, 큰아빠가 미안하구나. 내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판단했던 것 같아. 이렇게 안전하고 교육열도 높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르게 잘하는 걸 보니 아빠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구나. 저는 큰아빠를 꼭 안아드렸어요. 큰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에도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큰아빠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히려 미국에 계신 다른 친척들한테 한국의 좋은 점을 자랑하시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를요. 큰아빠가 한국을 떠나시고 한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큰아빠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시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메리야, 큰아빠가 한국에서 1년 동안 강의하시기로 하셨대. 아빠가 기쁜 목소리로 알려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큰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메리야, 큰아빠가 너를 더 자주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큰아빠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높은 학구열과 안전한 교육 환경이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 가는 걸 완강히 반대했었지. 하지만 지난번 방문해서 깨달았단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더구나. 큰아빠는 이제 한국의 팬이 되셨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지하철에서 편하게 잠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메리야, 내 아빠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줄은 몰랐어.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 집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미국 국기가, 다른 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죠. 엄마는 이제 한국 음식을 곧잘 만드시고
아빠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학교에서 한국 학부모들과도 대화를 나누세요. 큰아빠는 다음 달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벌써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제가 화상통화로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열심히 따라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 가족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빠가 용기 내어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큰아빠까지 함께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진정한 코리안 드림이에요. 단순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 곳이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